몇 개고 다발말이다. 생선과 밤양을 모두 15g을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약간 가제트 같으신데요? 그래서 몇 개? 안녕하십니까. 킹받는 뉴스쇼의 강정입니다. 오늘은 표창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네,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피부 관리 받는다. 이런 소리 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 예, 저는 전혀 이제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불출마 선언을 이제 번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번엔 아니죠? 이번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제 네. 정말 번복 없습니다. 네. 이번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궁금해지는 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연구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자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약간 속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뭔가 좀 예상과 다르다, 이게 좀 잘못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요. 그래도 제가 강정 아나운서를 믿고 있으니까 아,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지영 진행자기 때문에 절 믿으시죠. 아, 네. 일각에서 최근 네. 절친인 권일용 교수님께서 송은희 씨 소수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하고 있다. 배합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일단 축하해줄 일이고. 아, 축하만 하십니까? 네, 뭐 살짝 그런 건 있죠. 서포트를 받더라고요. 네네. 대신 운전해주는 청년도 있고, 있고, 네. 매니저가 따라와서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 그 정도죠. 뭐. 네. 배 아플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네. 그럼 혹시 표씨께서도 들어가고 싶은 소속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좀 만약에 간다면 유형을 달리 하고 싶어요. 예능 이쪽은 아니고요. 네네. 저를 좀 배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배우. 네. 이렇게 또 야망을 드러내시는군요. 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좀 꺾인 꿈이거든요, 사실은. 오, 본일 어필 20초. 네,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홍콩에서 무술 감독하시는 황 감독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랬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여기가? 벌써부터 조금씩 끓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아직은. 아직도 괜찮습니까? 자, 지금부터 표씨에 관한 핵심 의혹 보도 드리겠습니다. 약 30년 동안 경찰계에서 큰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경찰학자 표씨는요, 살벌한 범죄 현장을 누비며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으로 범죄자들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씨가 정작 본인의 속마음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면에 여러 개의 인격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좀 이렇게 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무서워요. 뭐 이런 이렇게 목격자 있는 순간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격자가 있을 때는 안 하십니까? 네. 철저하시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범죄자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잘 알아요. 제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표씨의 N중 인격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양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N중 인격자 표씨는요, 여러 인격체 때문인지 직업 또한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발을 담궜다 빼는 이름하여 직업 찍먹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푹 담궈 먹었던 경찰. 사전 인터뷰에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화에 나오는 화려함 때문에 경찰을 하고 싶다면 그만둬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셜록 홈즈 보고 경찰대학 갔다.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사실이 그러니까 우선 경찰 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출동 대기, 출동 해소도 잠복, 이 업무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뭐 액션이라든지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현장에 계실 때 범죄도시처럼 진짜 진실의 방 있습니까? 없어야 하죠. 없어야 한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때 제가 형사로 일할 때가요. 네. 1990년, 91년, 92년 요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다른 형사들은 사용했다라고 말로 전해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네.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요. 한 번 제가 외국인 절도단을 검거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강력계에 계시던 형사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누군지도 왜 어떤 혐의로 잡혀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로 따기를 올려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피의자를. 네. 딱 그러시더니 요새 범죄자들은 말이죠. 일단 한 대 올려붙이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 피의자입니다. 그랬더니
좀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던 이 친구가 갑자기 그다음부터 술술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권 친화적인 네. 그런 그 조사 방법을 택해 왔죠. 그래서 진짜 진실의 방을 가고는 싶었으나 한번 데려가고 싶었으나 흉악 범죄자들도 사실 다른 쪽으로 좀 기운이 세잖아요. 네. 무섭진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기가 더 세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제압하고 들어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제압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압이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기선 제압하려는 그런 시도가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 있습니까 따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일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작전을 좀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만나봤던 아주 악독한 연쇄 강도 강간범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형사들한테도 그렇게 되던데요. 말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형사들하고 얘기를 했죠. 일단 에어컨 꺼주시라고. 그럼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앉았을 때 역시 제가 물어봐도 틱 쳐도 말을 안 해요. 덥죠?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때 제가 밖에 이제 약속한 대로 정말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요. 요청하시니까 틀어드릴게요. 그럼 얘가 나한테 한나의 빚을 진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면 상당히 수술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이미 기가 꺾인 거죠. 근데 범죄자들 대면하시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훈련을 받아요. 그럼 그렇게 화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진 않죠. 그때는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감정을 조절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사실은 존중받아야 될 자리 아닌가요?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꺼봐 우선. 에어컨 우선 좀 꺼봐. 네, 이번 같이 경찰 프로파일러로서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 표씨.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다른 인격체가 튀어나오면서 전개의 발을 들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죠? 배지, 권력의 맛.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치인들이 놓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있죠, 많죠. 배지만 달고 가면 막 서서 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공항에 가기만 하면 갑자기 어디서 높은 분이 오시더니 저를 다 다른 도로 막 하고 라인도 다르게 하고 막 뒤에서 따가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절 때마다 선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 김영란법 다 해서 가액을 하긴 했겠지만 선물이란 게 대가 없는 선물은 좀 없다고 믿거든요. 세상에 공짜 없죠. 공짜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다 우리 보좌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엄청난 위력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다 보면 여기 취하겠구나. 모든 것들이 프리패스에 막 고속으로 다 된 걸 한번 맛보게 되면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쉽지 않죠.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느꼈죠. 약간 입맛을 다시 달콤했던 그 입맛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 아닐까. 달콤했지. 두 번째 증거 살펴볼게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표씨가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 출연. 그 결과 표씨께서는 이제 방송계에서 범죄 수사물에 빠지지 않는 인물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표씨에게 방송 활동의 마지막 목표는 배우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신 만큼 여러 역할을 해볼 수 있는 배우를 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인격적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과연 표씨께서 연기에 재능이 있으신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들어서 그래요? 네. 영상을 준비했죠. 몇 개고? 밥 알말이다. 몇 개고? 생선과 밤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해보고 싶은 역할이에요. 그래요? 네. 회장? 네. 괜찮으세요? 네. 살짝 한번 해볼까요? 몇 개고? 밥알말이다. 생선과 밤양을 모두 15g을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약간 가제트 같으신데요? 그래서 몇 개? 어렵네요. 혹시 이제 배우 생각하고 계시니까 네. 오디션 같은 것도 보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연기 학원 같은 데서 네. 좀 배우고 선생님이 한번 봐라 이러면 이제 모를까. 지금 그럴 약간 자신 마음에 없어요. 품고만 계신? 네. 일각에서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 아래 김상중 씨 역할을 뺏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도 있죠, 사실 솔직히. 그래요? 예, 있지만 뭐 도저히 넘사벽이니까 그분은. 하지만 열심히 해서 뺏어볼까. 솔직히 그런데 말입니다. 연습해 보셨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그 회장님 같은데? 몇 개고 밥알말이다. 뻘집 예. 근데 제가 회장님. 집에서 할 때는 네. 여러 버전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증거 보도록 할게요. 표 씨의 N중 인격술은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강한 카리스마와 포스 뒤에 숨겨진
사랑꾼의 면모, 사칭 아내 바보시라고. 거의 이제 그 아내가 저를 이제 가스라이팅하는 그 세월이 지금 벌써 28년째입니다. 지금. 듣기로는 사이가 좋으신 이유가 주말 부부라서. 그랬는데 주말 부부가 청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표정이 굉장히 와, 방금 말씀하실 때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정말요? 빨개졌습니다. 이거 찍겠단 숨길 수가 말이에요? 없네요. 근데 이런 표시의 사랑꾼 이면에 엄청난 집착병이 있다. 딸에 대한 집착 어느 정도입니까? 딸에 대한 집착 별로 없는데요? 귀가 시간이 몇입니까? 통금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합의하에 해제가 됐고요. 그래도 이미 그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11시 이전에는 꼭 들어옵니다. 한 10시쯤부터 전화하십니까? 아니요, 전화 안 하고 카톡을 하죠. 어디야? 언제 와? 전화 안 해요, 저.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예. 근데 카톡 안 보면 한 번 더 하시죠. 표시가 일제가 안 없어지면 이제 왜 안 보냐고 그러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예. 집착이라고까지는 전 생각 안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할 때 흔쾌히 생각하십니까? 흔쾌히는 아니고 누구랑 가니 어디로 가니는 이제 물어보긴 하죠.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알다가도 모를 표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하자면 표씨는 범죄자 속은 샅샅이 파헤치면서 정작 본인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N중 인격자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합니다. 그거 무슨 뜻이죠?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맞는 말이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다 보니까 단독이 있어야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단독거리 있습니까? 단독. 정말 단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네네네. 않은 궁금해요. 제 사생활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저를 지배하는 자는 제 아들이에요. 한마디 하면 좀 꼼짝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죠? 아내분은 가스라이팅 하시고 뭐 아들은 지배하시고 거의 자아가 없으신데요? 집안에서. 집안에서는 거의 예. 그래서 아들에게 지배당한다. 예. 어떤 의미신지. 아들이 무서워요 일단. 노 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가족여행 갈까 그러면 또 마지막이야? 그러면 이제 되게 바빠요. 그 녀석은 맨날 뭐 친구들하고 뭐하고.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해병대 간부 출신이셨으니까 이렇게 좀 딱 이렇게 하듯이 아니, 표씨께서도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휘어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도 때려잡는데. 아주 무서워요. 그러다가 저를 미워할까봐. 미워할까봐.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선친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게 저랑 이제 소주 한잔 하시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좀 있었는데 어색하고 평소에 그러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꼭 우리 아이들과 친구 같은 관계가 돼야 되겠다. 이제까지 제가 싫은 소리 한 게 딱 2번이에요. 실망이야 라는 거 딱 2번. 실망이야 가장 심한 얘기예요. 네. 아들하고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예. 진짜 너무 소프트한 아버님이시다. 실망이야. 이러면 속보입니다. 표창원 씨가 집안 내 서열은 거의 밑바닥.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느껴져요. 그 애정과 노력하시는 부분들. 일을 할 때는 냉철하게, 집에 가면 또 다정한 아빠로. 역시 N중 인격자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이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